이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처음 도입했습니까? 지금 8강 여러물체 운동을 할 때였죠. 여러물체 운동을 하기 전까지는 선운동이라고 하는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량의 필요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물체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물체마다 하나씩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한번 했던 걸 또 한번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물체계를 본다고 하겠습니다. 세 물체계를 보면 뭐 아무리 많은 거를 특징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물체에 대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체가 받는 힘인데 그 물체가 받는 힘에는 외력과 내력을 포함시켜야지 됐죠. 그래서 이런 일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식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물체에 대한 외력과 내력을 포함시켜야지 되고, 세 번째 물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미분 방정식이니까 미분 방정식의 종속 변수, 즉 분자에 있는 이 변수, 첫 번째 식의 경우에는 R1을 풀어야 되는데, 또 두 번째 식에서는 R2를 풀고 세 번째 식에서는 R3를 풀어야 되는데, R1을 풀려고 하니까 힘을 구하는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 R1을 풀려고 하는데 우리 뭐가 필요했냐면 R2하고 R3도 또 필요했죠. 다시 말하면 R1을 풀기 위해서 먼저 R2하고 R3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R2를 풀려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R2를 풀려고 갔더니 R2를 풀려면 또 R1과 R3를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또 R3를 풀려고 가면은 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R1과 R2를 또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이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 개의 식을 하나씩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한꺼번에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열린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열린 미분 방정식은 그냥 미분 방정식보다 훨씬 풀기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할 때는 여러 물체는 새로운 물량을 도입하는데, 그 새로운 물량이 뭐라고 했습니까? 질량 중심과 선운동량이다 라고 했고, 우리가 앞에서 질량 중심 정의했고 선운동량 정의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이걸 다 더하는 거였죠. 그런데 우변을 m dt 제곱분의 d 제곱 r 이렇게도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우변을 m dt분의 dv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식을 다 더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 식 다 더하려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냐면, 좌변에 있는 내력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거지만 시스템에 개에 포함된 물체들이 작용하는 내력을 다 더하니까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들을 다 더하면 내력은 다 상쇄돼서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외력의 한만 남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이 우변을 갖다가 dt 제곱분의 d 제곱 r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다 더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dt 제곱분의 d 제곱을 빼고 안에다가 m1 r1 더하기 m2 r2 더하기 m3 r3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바로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 무엇을 정의할 때 사용한 것입니까? 질량 중심을 정의할 때 사용한 것이죠. 요것을 무엇과 같다고 놨어요? 총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 좌표와 같다고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변을 m 곱하기 dt분의 dv 이렇게 쓴 것, 이것도 다 더하니까 dt분의 d를 앞으로 뺄 것 같으면 m1v1 더하기 m2v2 더하기 m3v3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은 어디에 이용했습니까? 요게 바로 선운동량을 정의하는 데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었습니까? 네, 이거 맨 처음에 좌변은 외력합. 그래서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을 다 합한 알짜 힘이죠. 사실 그래서 내력은 저절로 없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외력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것은 이게 이제 dt 제곱분의 d 제곱하고서 라지 m rcm인데, 라지 m을 앞으로 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m 곱하기 d 제곱분의 d rcm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마지막 식은 뭐가 됩니까? 이건 dt분의 dp.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봤더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여러 물체의 운동에서 질량 중심 좌표를 도입하고, 그리고 총 선운동량을 도입했는데, 선운동량을 도입했는데 이 둘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질량 중심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여기 총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 좌표를 더하는 것이 요 m
MR 곱한 걸 다 더한 것이니까 MR 곱한 걸 다 더한 걸 M으로 나누면 이게 질량 중심이고, 이걸 M을 이제 양쪽에 곱하면 MRCM은 MI, RI를 다 더한 게 됐죠. 그리고 이걸 양변을 미분할 것 같으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질량 중심의 속도가 나오죠. 그 질량 중심의 속도가 나오는 건 무엇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변에서 보니까 그 총질량으로 나눈 것이고, 요 RI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러면 각각 I번째 입자의 속도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요걸 다시 양변 라지 M을 곱해서 쓸 것 같으면 MVCM은 이거는 MIVI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더한 총 선운동량, 선운동량을 전부 다 더한 거는 이건 바로 PI는 MIVI니까 이게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이것과 똑같죠. 그러면 이 MIVI는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VCM하고 같죠. 그래서 총 선운동량은 우리 무엇과 같다는 걸 우리 바로 알 수가 있냐면 질량 중심의 속도에다가 총 질량을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마치 한 물체의 선운동량인데 그 한 물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총 질량이 움직이는데 그놈이 어디서 움직여요? 질량 중심 좌표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 좌표의 속도를 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총 선운동량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존 법칙을 구할 수가 있는데, 보존 법칙이란 무엇이냐면 시간이 흘러도 어떤 양이 변하지 않을 때 그 양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존 법칙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dt분의 d별이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시간에 대해서 전미분을 취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미분을 취한다고 특별히 얘기하냐면 편미분도 있었죠. 이걸 갖다가 여기 파샬 t분의 파샬 할 것 같으면 그건 어땠습니까? 별 속에 별을 표현하는 식의 t자가 직접 보이면, 그러면 그것만 미분하는 거였죠. 근데 그 별을 포함하는 식의 R에 의존하는데 R이 또 T에 의존하면 그때는 편미분할 때는 그 T로는 미분하지 않죠. 그렇지만 전미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미분할 때는 그 R도 R로 미분한 다음에 또 T로 미분하고, 그래서 전미분하는 건 눈곱만큼이라도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게 있으면 전부 다 미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미분하는 것이 0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 간격이 있으면 그 시간 간격에 처음과 나중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D별, 이건 D의 그 차분인데, 미분은 차분이 작은 건데, 차분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죠. 근데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 안 변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별이라는 양이 시간에 대해서 전미분하는 것이 0이면 그 별이라는 양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바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선운동량으로 표시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이 바로 보존 법칙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되죠. 그래서 F가 0이면 이게 바로 뭐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면 어떻습니까? 선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부터 바로 이 알자힘이 0이면 선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러 물체의 운동방정식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여러 물체 운동방정식의 경우에 요 F는 뭐예요? 그 여러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지 P는 뭐예요? 총 선운동량이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여러 물체의 경우에는 저 외력의 합이 0이면 외력의 합은 어때요? 모든 각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다 더하는 것이죠. 이게 0이면 무엇이 보존된다? 총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총 선운동량은 바로 뭡니까? 각각의 선운동량을 다 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여러 물체 운동 방정식에서 외력의 합이 0이면, 그래서 여러 물체 운동 방정식은 저렇게 생겼고 저것이고, 거기서 외력의 합이 0이면, 그래서 힘을 다 합한 게 0이면 총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떤 식입니까? 이거는 벡터식이죠. 벡터식이면 그냥 풀 때는 이 벡터로 표현된 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풀어라 그러면 못 푼다 그랬죠. 어떻게 해서 풀어야지 됩니까? 기준계를 정하고 기준계 각 축 방향 성분의 식을 구해야지 비로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물체에 대한 그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이렇게 벡터식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써야지 됐습니까? 기준계를 정하고 성분별로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성분별로 쓸 것 같으면 그 외력의 합은 fx, x 더하기 fy, y 더하기 fz, z 이런데, 여기서 fx, fy, fz 이건 바로 뭡니까? 외력의 합 중에서 x 성분,
외력의 합중에서 Y성분, 외력의 합중에서 Z성분이 이루는 거죠. 그럼 이 식에 대해서 각 축 방향으로 성립하는 걸 보려면 양변에 x라는 단위 벡터로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뭐만 나옵니까? 그러면 fx는 dt분의 dpx만 남죠. 나머지 x하고 y 해하고 스칼라 곱하면 0이고 z 해하고 스칼라 곱하면 0이니까 요게 나오죠. 그냥 요것만 보고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X성분은 X성분끼리 같아야 되고 Y성분은 Y성분끼리 같아야 되고 바로 그 얘기죠. 그 얘기를 바로 X라는 단위 벡터로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이 식이 성립하는데 이 식에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어요? 네, fx만 0이면 fy하고 fz는 0이 아니고 fx만 0이라고 한다면 우리 뭘 알 수가 있어요? 선운동량 중에서 X성분만 보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외력의 합이 Y성분만 0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운동량이 총 선운동량이 Y성분만 보존된다. 그 다음에 힘의 Z성분이 0이면 Z성분만 보존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 선운동량으로 표현한 방정식이 바로 벡터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분별로 성립한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분별로 따로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분별로 선운동량이 보존되는 그런 경우에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병이 있는데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여기 바닥에서, 바닥은 수평면이라고 하겠어요. 이 수평면에서 바닥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깨지죠? 깨지면 여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량이 1kg인 꽃병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연직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떨어져서 부딪혀가지고 세 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 두 조각은 계산하기 편하게 M1하고 M2는 0.25kg이다. 그러면 나머지 세 번째 조각은 얼마가 되겠어요? 0.5kg이 되겠죠. 그리고 계산하기 쉽게 두 개는 어떤 방향으로 갔냐면 서로 수직인 방향을 해서 M1하고 M2는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속력이 얼마로? 똑같이 2m/s로 가고 있다면 세 번째 조각의 움직이는 속력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을 우리 기준계로 표시해야 되겠죠. 계산하려면. 그래서 여기 기준계가 있는데 여기에 X축, Y축, 수평면을 X축, Y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을 플러스 Z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화병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세 조각으로 나눠졌는데 두 조각에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건 서로 수직으로 갔다 그랬으니까 그 수직인 방향을 X축, Y축 이렇게 정하면 좋겠죠.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M1은 X축으로 V1으로 가고 M2는 Y축으로 V2로 갔다고 한다면 또 하나 세 번째 조각도 어떻습니까? 여기 XY 평면에서 어딘가 절로 가겠죠. 그건 우리 모르는 것이고 그걸 V3라고 하는 벡터,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꽃병이 수평면에 부딪힐 때 꽃병한테 작용하는 힘은 어떤 방향이겠느냐? 어떻습니까? 여기 밑으로 탁 작용하면 그때 여기 탁 작용해서 꽃병이 바닥을 때리는 힘의 반작용이 바로 바닥이 꽃병을 때리는 힘이죠. 그 때리는 힘은 어떤 방향만 향하겠습니까? 그 힘은 Z방향만 향하겠죠. Z방향 성분만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평방향 성분, 다시 말하면 X축 성분, Y축 성분은 없다고 하는 얘기니까 X축 성분과 Y축 성분의 선운동량은 보존이 되는데 선운동량도 어떻습니까? 충돌 전에 선운동량은 어떤 성분밖에 없어요? 밑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Z축 방향의 속도밖에 없죠. 그래서 Z축 방향의 성분만 선운동량이 있습니다. 이건 떨어지면서 요거는 이제 Z축 방향으로 힘받아서 요건 바뀌죠. 뭘로 바뀝니까? 0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충돌 후의 선운동량은 이게 어디에서 움직입니까? 여기 XY 평면에서 움직이니까 M1은 X축 방향의 선운동량을 갖고 있고 M2는 Y축 방향의 선운동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M3는 뭔지 모르지만 X하고 Y 중간에 이런 선운동량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인데 충돌 후에는 충돌 전에는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충돌 후에 선운동량은 무엇과 같아야지 되겠어요? 0과 같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V3를 이 식으로부터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V3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데 속도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뭘 물어봤습니까?
속력만 물어봤죠. 그래서 속력만 물어보면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겠습니다. 숫자를 대입하면 M1과 M2는 0.25고 M3는 0.5죠. 그리고 속력은 V1, V2, 속력은 2인데 이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X 더하기 Y 요거만 남습니다. 그러면 속력, V3의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는 앞으로 다 빼고 절대값을 어디다 붙이냐면 X 더하기 Y 에다가 절대값 붙이는데, 이 절대값 붙인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X 더하기 Y 의 크기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숫자로 되어 있는 거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0.5분의 분자도 0.5니까 요거 바로 1이죠. 그리고 x 더하기 y 햇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의 크기는 그 벡터 자신하고 스칼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 놈은 자 x 햇 더하기 y 햇 스칼라 곱 x 햇 더하기 y 햇 한 다음에 여기 루트 씌우면 되는데, 요걸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햇 x 햇은 1, x 햇 y 햇은 0, y 햇 x 햇은 0, y 햇 y 햇은 1이니까 요건 바로 루트 2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저 앞에 건 1이고 뒤에 건 루트 2니까 우리가 구하는 V3는 뭐가 됩니까? 루트 2 미터 퍼 세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선운동량을 어디에서 정의했냐면 여러 물체 운동할 때 우리가 정의했죠. 그리고 선운동량 보존 법칙도 여러 물체에 적용했지만 그 물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적용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안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한 물체의 경우에는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무엇과 똑같으냐면 관성 법칙, 다시 말하면 뉴턴의 운동 법칙의 첫 번째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프린키피아에 나온 뉴턴의 운동법칙, 관성법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 상태에 있거나 또는 직선 위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서 물체의 상태는 속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속도가 정지해 있든지 움직이든지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정지한 것도 0이라는 속도지요.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합력이 0이면, 알짜임이 0이면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속도가 안 변한다는 뜻이죠. 그럼 무엇도 안 변하겠습니까? 운동량도, 선운동량도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물체에 적용한 선운동량 보존법칙은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 한 물체라고 한다면 물체에 작용한 힘이 0이면, F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운동량이 보존이 돼서,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선운동량은 MV는 일정인데 M은 안 변하니까 V는 일정이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알짜 힘이 0이면 그러면 등속도 운동한다고 하는 게 무엇하고 똑같습니까? 관성의 법칙하고 똑같다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 적용하면 되는데 선운동량 따로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 물체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 물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외력의 합이 0이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물체 하나씩 보면 그놈은 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력을 받지요. 물체 자신은 내력을 받지요. 내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선운동량이 바뀌죠. 그래서 여러 물체가 서로 내력을 받고 움직이고 있으면 그놈들의 각각 하나하나의 선운동량은 같지만, 그렇지만 그 선운동량을 다 더한 총 선운동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총 선운동량은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선운동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게 아까 질량 중심 좌표하고 연결하면 무엇과 같았습니까? 선운동량 보존과 질량 중심 운동 사이 관계가 있었죠. 여기에 선운동량은 이렇게 생긴 것이고,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MI, VI인데 그게 무엇과 같아요? 총 질량 곱하기 VCM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선운동량이 보존이 되면, 여러 물체의 경우에 선운동량이 보존이 되면 MVCM이 일정이니까 바로 무엇이 일정이나 마찬가지입니까? VCM이 일정이나 마찬가지고, 그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질량 중심이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보존 법칙, 그 뉴턴의 운동 방정식 에 대한 법칙을 몇 가지 서로 다르게 표현했는데, 그걸 여기서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운동 법칙 F는 MA였죠. 이 F는 MA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됩니까? 이걸 적용할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항상 성립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물체의 속도를 바꾼다.
그래서 합력은 무엇과 같으냐면 물체의 속도를 바꾸면 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과 같다라고 하는 게 운동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적분해서 우리 뭘 구했어요? 일 에너지 정리를 구했죠. 이 일 에너지 정리는 W는 델타 K,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를 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죠. 이것도 언제나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체에 작용한 합력이 한 일은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를 한 것 같다. 이걸 가끔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한 일, 합력이 한 일이어야지 됩니다. 아무 것이나 물체에 힘이 여러 개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 에너지 정리를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 겁니까? 작용한 E를 포텐셜 에너지 차이로 표현한 경우죠. 그래서 E를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존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보존력이 받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이건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일 에너지 정리나 똑같은 법칙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이것은 언제 적용하는 거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일 때만. 왜? 보존력이어야지 그걸 보존력이 한 일을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제 우리 마지막이 바로 뭐였냐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도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부터 나왔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선운동량으로 표시하면 F는 dT분의 dP인데 어떤 조건입니까? 네, 어떤 조건이냐면 F가 0이면 그러면 P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외력의 합이 0이면 그러면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총 선운동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운동량 보존 법칙까지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존 법칙 딱 하나 남았어요. 우리가 1학기 역학 부분을 공부할 때 우리 선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나왔냐면 뭐 있을 것 같아요?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에 바로 회전 운동을 배우게 되면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1학기에 보존 법칙 5개를 우리가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관계된 법칙 5개를 우리가 갖고서 역학 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물체 운동 또 조금 더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하냐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지, 어때요? 외력의 합이 0인 경우가 적용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하나씩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